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댄웨이 TV의 데니얼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으로 꾸준히 해주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보통 한 번 할 때는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아주 격하게 운동할 필요 없고요. 물론 그런 것도 짧게 고강도로 인터벌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릴 정도로 1시간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이런 거를 운동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꼭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 가운데 척추가 있죠.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꼭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척추 뼈를 보면은 총 24개가 있고 이것이 다 가운데 디스크라는 이 구조물로 해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근육, 건, 인대 가지고 건물로 치면은 철골 구조물 주변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건물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몸의 근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뼈가 튼튼하고 골밀도가 좋고 디스크가 건강하다고 해도 그 주변에 근육이 견고하지 않으면은 여기나 내가 가볍게 넘어졌어도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게 잘 지낼 수 있으려면은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디스크 주변에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깅, 스트레칭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근력 운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마라톤을 하시든지 등산을 하시든지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액티브하게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아픈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 잠입니다. 잠.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몸이 결국 회복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 근육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에 영양분을 주고 단백질을 먹이고 탄수화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과 회복이라는 이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근육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회복을 하는 게 우리가 근비대 현상 하이퍼트로피라는 잘 효과적으로 도와주려면은 우리 잠이 수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몇 시에 잠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답을 드리면은 22시 그러니까 저녁 10시 안에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이제 도 맑아지고 회복도 되고 피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몸은 좋은 현상들이 다 같이 분비가. 예를 들면은 똑같이 8시간을 잔다고 쳐봅시다. 밤 10시에서 8시간 자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저녁 12시에 자가지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똑같이 8시간을 잤지만은 그 수면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녁 10시에 가장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간에 맞춰서 수면을 해주는 것이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저녁 10시가 되면 무조건 다 TV든 책이든 다 덮고 바로 침대에 눕습니다. 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양분, 그 중에 비타민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은 거기서 안 되는 부족한 부분들을 비타민으로 우리가 이런 필수 영양소 외에 또 미네랄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오메가 3,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총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섭취를 해줘가지고 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또 제가 해보니까 하루가 좀 활기차게 확실히 시작이 되더라고요. 좀 에너지 시작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몸이 다 각각 다르니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건지 좀 섭취를 꼭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이게 하루에 다량을 섭취한다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년간에 걸쳐서 10년, 20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 의견이지만 비타민 C, 비타민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기본적으로 섭취해 주시면은 조금 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많이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물을 뭐 무조건 뭐 1리터, 2리터, 3리터 엄청 많이 마시면은 마실수록 뭐 오줌으로 배출을 해주면은 노폐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는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면 되고요. 그거는 사람의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시세끼 하루에 3끼 정도 드시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 몸은 조금 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나는 조금 더 활동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4끼가 되고 5끼가 되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는 하루에 보통 6끼 정도를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간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답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내 몸이 배고프지 않게 배가 고프다는 거는 이미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거 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충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그 전에 자동차가 연료가 끊기지 않게 계속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식사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똑같은 원리로 물을 치면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너무 많이 마셔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필요한 영양소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적당히 물을 마셔줘가지고 몸에서 이 수분이 디하이드레이트 밸런스 너무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복잡하게 뭐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직 식단에 있어서도 설탕은 무조건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 피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까다롭게 이런 영양소를 보지 않지만 마트에서 음식을 살 때 여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주는 편입니다. 아직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적당히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은 이건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 소금은 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과하면 안 되죠.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골고루 섭취해 주세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살이 찔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결국에는 에너지를 태우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바로 또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다른 데서 갖다 쓰게 돼요. 예를 들어 내 근육에 단백질을 갖다가 쓴다든지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근손실, 그죠?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김종국 씨께서 나와서 하시는 말이 나는 차라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낫지 근손실은 너무나 무섭다. 네, 운동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운동하고 나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고 단백질, 지방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방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데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한 결론은 지방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꼭 I'm just sitting here.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